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오늘은 챗GPT의 기본적인 내용을 아주 짧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는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 사이트에서 챗GPT 검색하시면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을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 사용을 위해서는 가입이 필요한데 가입은 구글 아이디가 있으면 너무나도 쉽게 가입할 수 있어서 가입 절차는 패스하고 바로 챗GPT 화면 구성과 환경 설정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챗GPT 화면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화면 중앙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메시지가 있고 그 아래 4개의 예시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바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화면 아래 부분에 있는 이곳을 선택하시고 대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입력하시면 바로 챗GPT와 대화가 가능합니다. 이제 화면의 왼쪽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메뉴 2개가 있고 하단에도 메뉴가 있습니다. 먼저 윗부분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뉴는 지금 클릭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까 저희가 대화를 했던 내용에서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새로운 주제로 대화를 다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메뉴는 GPT 탐색하기 메뉴인데 이곳은 유료 사용자에게만 보이는 메뉴입니다. 이곳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같은 개념의 마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곳에는 다른 사람들이 챗 GPT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챗 GPT 대화의 형태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서 챗 GPT를 이용한다면 나의 수고로움을 덜 수 있고 초보자의 입장에서는 초보자 이상의 높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수익 창출도 가능합니다. 챗 GPT를 공부하며 누구든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랫부분의 메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의 첫 번째 메뉴를 클릭하면 팝업 창이 뜨게 됩니다. 이 팝업은 유료 결제 창이 뜨게 됩니다. 요금제 2가지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개인 사용자이고 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말 그대로 팀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먼저 플러스 요금제는 개인을 위한 요금제입니다. 월 20달러가 청구되고 제공하는 서비스는 GPT-4를 이용할 수 있고요. GPT 찾아보기, 생성 및 사용, 그리고 달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팀 기능은 기업 사용자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인당 월 25달러가 청구가 되고 플러스의 모든 기능을 다 사용을 하고 GPT-4에서 메시지 한도가 증가가 됩니다. GPT-4에서는 질문을 내가 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3시간에 60개의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 개수는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팀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그 메시지보다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 관리를 위한 관리자 콘솔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 사용자라면 가장 중요한 게 기업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일 수 있는데 팀의 데이터는 기본 설정상 훈련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대화를 통해서 사용하는 그 데이터들이 GPT에게 전송이 되어서 GPT 학습 자료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죠. 가격은 매년 청구가 되면서 최소 2명부터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가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서비스를 선택하시면 되시겠고 저는 플러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메뉴로 돌아와 내 이름이 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서브 메뉴가 나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내 플랜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유료 서비스를 알 수 있고 내 GPT는 위에서 봤던 GPT-S에 등록한 GP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GPT는 위에서 봤던 GPT-S에 등록한 서비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챗 GPT 맞춤 설정은 이 메뉴는 먼저 알아둬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챗 GPT는 말 그대로 사람과 GPT가 채팅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챗 GPT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며
나는 챗 GPT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대답해 주기를 원하는지를 알려주면 챗 GPT는 나의 상황에 맞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설정하는 곳이 이 메뉴입니다. 이제 세팅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팝업 창이 뜨게 됩니다. 이번에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한글로 나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영어로 나와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챗 GPT가 미국 회사의 서비스이다 보니 영어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언어를 바꿔 보겠습니다. 언어 부분에 한국어 또는 자동 탐지가 설정되어 있을 텐데 자동 탐지는 내가 접속한 곳에 따라서 언어를 자동으로 설정해 주는 메뉴입니다. 자동 탐지를 선택하고 일본에서 접속하면 일본어로, 영국에서 접속하면 영어로 세팅이 됩니다. 저는 한국어를 사용할 것이고 주로 한국에서 접속할 거니 자동 탐지를 설정해도 되고 한국어를 직접 선택하여 내가 어디에서 접속을 하든 한국어로 세팅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제로 번역되어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화면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설정하는 것입니다. 모두 세 가지 설정 값이 있는데 시스템은 내가 접속하고 있는 기기의 설정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접속하면 기기마다 다르니 결과값이 다를 것입니다. 다크 모드와 라이트 모드가 있는데 다크 모드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면처럼 검정색 바탕 화면을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고 라이트 모드는 하얀색에 가까운 색상의 바탕 화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화면으로 보시면 되겠고 저는 눈의 피로도가 덜 가는 것 같은 다크 모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뉴 데이터 분석가를 사용할 때 항상 코드 표시 이 부분은 ON이냐 OFF냐로 선택할 수 있으시고요. 데이터 분석을 하며 코드를 사용할 때 코드를 어떻게 표시하겠느냐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시겠습니다. 세 번째는 좀 전에 봤고 네 번째 메뉴는 아카이브에 보관된 채팅입니다. 관리 부분을 선택해 보시면 보관된 채팅이 없다라고 메시지가 나오는 부분인데 내가 챗 GPT와 나누었던 대화는 30일간 보관이 됩니다. 이때 아카이브에 따로 저장하길 원했던 채팅을 저장을 해두면 이 곳에서 어떤 채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볼 수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모든 채팅을 아카이브에 보관하기 내가 GPT와 나누었던 대화의 모든 내용을 아카이브에 보관을 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는 그런 메뉴입니다. 모든 채팅 삭제하기는 내가 챗 GPT와 대화를 하게 되면 보시는 화면처럼 대화의 내용이 나오지만 왼쪽을 보게 되면 채팅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면 이 목록이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때 모든 채팅 삭제하기에서 모두 삭제하기를 누르시면 채팅 목록이 모두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하기를 보겠습니다. 챗 GPT는 음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음성으로 챗 GPT의 글을 읽어줄 때 어떤 음성을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음성은 한국어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성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곳에서 선택하셔서 그 음성으로 들어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 제어로 가보겠습니다. 채팅 기록 및 훈련 이 메뉴는 이 브라우저의 새로운 채팅을 기록에 저장하고 모델을 개선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할지 안 할지를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즉, 내가 챗 GPT와 나눴던 내용이 챗 GPT가 학습을 하는데 사용되게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대화를 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체크를 해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 링크 공유는 챗 GPT와 나눈 내용을 다른 곳에 공유하는 기능입니다. 이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링크는 잠시 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데이터 내보내기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챗 GPT와 대화했던 내용을 나의 메일로 받아보는 기능입니다. 내보내기를 선택하시면 대화의 내용이 나의 메일로 전송이 되고 내 메일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정 삭제하기는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이 챗 GPT에 로그인했던 그 계정을 삭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빌더 프로필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개인정보를 입력해 놓은 곳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이름, 대화를 다른 곳에 공유하기 링크가 있습니다. 도메인을 입력할 수 있고 링크드인, 깃허브, X를 추가할 수 있게 되겠고요. 이 링크는 좀 전에 보았던 링크 공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제어에 공유 링크 이 부분의 관리에 비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빌드 프로필에서 링크에 설정해 놓은 값이 있다고 하면 그 화면에서 내용을 볼 수 있고 그쪽으로 공유를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은 등록된 나의 이메일 주소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이제 시큐리티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단계 인증이라는 것은 로그인 시 추가 보안 질문을 요구해서 나만이 로그인할 수 있게끔 설정하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기능은 내가 지금 내 아이디로 접속되어 있는 모든 기기에서 로그아웃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챗 GPT의 기본적인 화면 구성을 함께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4월을 기준으로 챗 GPT 유료 서비스와 무료 서비스를 간략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챗 GPT에게 직접 물어봐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챗 GPT가 대답을 다 했습니다. 화면의 왼쪽을 보시면 3.5와 4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3.5는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챗 GPT-4는 유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출시 연도는 1년 차이가 있고요. 모델의 크기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챗 GPT 3.5에는 약 600억 개의 파라미터, 600억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챗 GPT-4는 그 외 약 100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학습하였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3.5와 4의 비교를 해보면 4가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게 되겠고, 가장 큰 부분은 무료인지 유료인지 부분이고 이미지 생성을 할 수 있는 달리3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미지도 그림도 그릴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늘을 그려줘 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러한 이미지가 그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챗 GPT-4에서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챗 GPT의 기본적인 화면 구성을 알아보았습니다. 챗 GPT는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주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에 발맞추어서 간다면 나의 능력은 날개를 단다라고 할 수 있겠고 챗 GPT를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라고 하면 그 시간만큼 뒤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챗 GPT를 활용하여서 자기 개발에 성공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챗 GPT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